안녕하세요, 백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학 1단원 물질의 구성에서 전하를 띠는 입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원자라는 걸 배웠었는데 그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이 존재를 했고 그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존재를 했습니다.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친구였고요. 중성자는 아무 전하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존재를 했고 그 전자가 바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전체적으로 원자는 그래서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중성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 배울 이온은 중성자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성자는 이동하지 못합니다. 원자 핵은 중심에 존재하고 핵분열이 일어나야 바로 양성자가 떨어져 나가는데 자연적으로는 원자 핵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가벼운 전자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가 존재하고요. 원자에는 원자 핵이 존재하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이동 가능하다 했죠. 바로 바깥에 돌고 있는 전자가 밖으로 나가 잃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나타내서 상쇄된 전하가 0인 상태였는데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1만 남게 된다. 그래서 이 원자는 어떻게 된다? 바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양이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체적인 전하량은 플러스 전하량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또 다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가 존재하고요. 이 원자에 전자가 새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왔을 때 플러스 1이라는 양성자는 그대로죠. 하지만 마이너스 1들이 하나씩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하량은 어떻게 된다? 상쇄돼서 마이너스 1이 나타낸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것을 음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얻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체적인 전하량은 마이너스 전하량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온의 표현입니다. 앞에서 이온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 형성된 이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양이온입니다. 양이온은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잃은 전자수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위에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로 나타낸다. 하지만 숫자 1은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에 오른쪽 위에 그 전하의 종류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밑에 구리이온이 보이시죠? 구리이온의 바로 위에 2 플러스 전하의 종류를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음이온 보겠습니다. 음이온은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똑같죠? 오른쪽 위에 얻은 전자수를 표현을 하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로 표현을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1은 생략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 마이너스지만 1은 생략되어 있는 상태로 마이너스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2부터는 어떻게 숫자 2를 마이너스 앞에 써서 표현을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밑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가 한 개이면 1은 생략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양이온은 또 원소 이름 뒤에 이온만 붙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NA라는 친구의 원소 이름이 뭐였죠? 바로 나트륨이었습니다. 나트륨의 양이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온만 붙이면 된다. 그래서 이름에 이온, 나트륨 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CU가 바로 구리였죠? 바로 구리에 이온만 붙여서 구리 이온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음이온은 어떻게 되냐면 이름 뒤에 뭐뭐화 이온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I-, I는 뭐였죠? 바로 아이오딘이었습니다. 아이오딘은 음이온이기 때문에 뭐뭐화 이온으로 이름을 붙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이오딘화 이온입니다. 또 아이오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였죠? 바로 요오드입니다. 요오드도 마찬가지 요오드화 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둘은 같은 물질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밑에 O는 산소였죠. 산소는 산소화 이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밑에
단이라고 나와 있죠. 단의 원소 이름이 소로 끝날 때는 소를 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를 빼고 어떻게 산화 이온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물질이 있는데 바로 염소입니다. 염소는 전자를 새로 하나를 받기 때문에 Cl- 로 표현을 하고요. 이 염소 이온은 어떻게 염소에서 소를 빼고 염화 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 그럼 Cl-는 우리가 염화 이온이다 라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러 종류의 이온입니다. 우리가 이온을 봤을 때 각각 나타내고 있는 전하량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원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안정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수소이온을 봤을 때 H+라고 되어 있죠. 수소는 수소 원자가 전자를 하나 잃었을 경우가 가장 안정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로만 나타내고 있는 원자들은 어떻게 된다? 전자를 하나 잃었을 때 안정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2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된다? 전자를 2개 잃었을 때가 안정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음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를 몇 개 얻었느냐에 따라 얻은 개수가 바로 가장 안정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친구들은 그대로 보시면 되고 밑에 회색깔로 나와 있는 이온들 보이시죠? 이렇게 이온들은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다원자 이온은 여러 개의 원자가 결합되었을 때 하나의 원자처럼 행동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의 이름은 그대로 이름에서 하나씩 따온 것도 있지만 앞에서 배웠던 양이온과 음이온에 붙이는 그냥 이온과 모모화 이온 아니면 소를 떼고 모모화 이온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명명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암모늄 이온 NH4+라고 나와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 있지 않나요? 바로 우리가 원자에서 암모니아라고 배웠던 NH3라는 물질이 존재했습니다. 암모니아. 우리 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냄새라고 얘기를 했죠. 그 암모니아와 형태가 비슷해서 보면 이름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암모늄 이온이라는 걸 외워주시면 되고요. 수산화 이온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 서로 결합을 해서 나타난 이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시면 수소와 산소가 있다. 그래서 수산화 이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산은 각각의 이름을 하나씩 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탄소와 산소, 탄산, 이온, 황산도 마찬가지, 황과 산소죠. 그래서 황산이온, 질산과 산소기 때문에 질산이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세트산은 이렇게 CH3 보통 CO- 라고 이렇게 외우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식초에 들어있는 그 신맛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과망가니즈산 이온이라고 나와 있죠. 망간과 산소가 붙어 있어서 과망가니즈산 이온이라고 보시면 되고 크로뮴과 산소가 붙어서 크로뮴산 이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모두 다 외워주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온 전하 확인 실험입니다. 앞에서 여러 종류의 이온들을 확인을 했죠. 각각의 이온들이 정확하게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는지 마이너스 전하를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첫 번째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종이에다가 색깔을 나타내는 각각 3개의 수용액을 중앙에 떨어뜨려서 그 색깔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일단 질산칼륨에 대한 역할을 한번 볼게요. 질산칼륨 수용액은 첫 번째 전해질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전해질이라는 것은 바로 전류가 잘 흐르게 도와주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두 번째는 색깔이 없어서 다른 이온 확인에 유용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또 3가지 수용액을 보겠습니다. 황산구리 용액에는 푸른색 또는 파란색이라고 하고요.
과망가니즈산 칼륨 용액은 보라색을 나타내고 크로뮴산 칼륨 용액은 노란색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이는 용액에서도 어떤 이온에 의해 바로 색깔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이온들을 확인해 볼게요. 파란색은 구리 이온이고요. 보라색은 과망가니즈산 이온입니다. 또 노란색은 크로뮴산 이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밑에 그림을 봤을 때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을 종이 중앙에 떨어뜨렸고요.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이 파란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했고 보라색과 노란색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론인데, 여기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온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존재를 하죠. 우리도 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투명하기 때문에, 색깔이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친구들도 각각의 전하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하에 맞춰서 극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황산구리 보이시나요? 구리는 이동을 했지만 여기에 존재하는 황산이 존재한다. 황산은 SO4E-였죠. 그러면 K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쪽으로, NO3와 SO4E-는 둘 다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온의 확인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앙금 생성 반응이 있고요. 이 앙금 생성 반응은 염과 용액을 섞거나 용액과 용액을 섞었을 때 물에 녹지 않는 침전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이 침전물이 바로 앙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염이라는 것은 바로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결합된 이온 화합물이다 라는 것인데, 이온 화합물은 금속의 플러스 이온과 비금속의 마이너스 이온이 서로 전기적으로 끌어당겨서 합쳐진 형태로 화합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온 화합물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의 소금이 바로 이온 화합물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소금은 Na+와 Cl-가 결합된 상태로 바로 염화나트륨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밑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질산은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섞었더니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반응을 해서 흰색 염화은이라는 앙금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밑에 그림을 통해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을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칭하고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나와 있죠. 염화나트륨은 NaCl이고요. 수용액 상태로는 이온으로 분리되어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질산은 수용액은 AgNO3고요. 은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나눠져 있다. 서로 두 개를 섞었죠. 3번에는 섞었기 때문에 NaCl과 AgNO3 수용액들을 섞었더니 AgCl이라는 앙금이 형성되었고요. 나머지 질산 나트륨이 존재하고 있다. 어떻게? 수용액 상태에 녹아서 이온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보면 흰색 앙금이 형성됐다라는 건데, 이 흰색 앙금은 뭐랑 뭐가 만났다 했죠? 바로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났더니 AgCl이라는 흰색 앙금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이 실험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을 하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존재를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실생활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어떤 우리 하수 처리장이나 이런 곳에 가면 중금속이 녹아있는 물질이 존재하겠죠. 그 중금속 이온들을 제거하기 위해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 각각의 중금속들을 제거한다라는 것도 기본 상식으로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앙금입니다. 우리 은이온은 염화이온과 결합을 해서 염화은이라는 흰색 앙금을 형성을 했죠. 하지만 염화이온과
이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금속과 결합을 하면서 다양한 앙금색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에 있는 앙금들을 모두 외워주시면 좋겠지만 좀 더 많이 나오는 앙금들을 찝어보도록 하죠. 대표적으로 염화, 은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탄산과 황산들이 들어간 앙금들입니다. 탄산과 황산들은 보통 대부분 흰색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칼슘 이온과 결합을 하는 탄산 이온과 황산 이온이 존재하죠. 이 친구들도 그대로 흰색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화, 납, 그 다음에 여기 황화이온과 결합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것은 꼭 보셔야 되고요. 이 황화이온과 결합한 친구 중에 납과 구리는 검은색을 나타내지만 카드뮴은 노란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 특징을 꼭 알아두시고요. 또 아이오딘화 납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